안녕하세요. 저희는 한림송심병원팀의 송민범, 송영진, 심대철입니다. 저희가 발표할 내용은 의료인문학, 과연 어떤 길을 가야 하나입니다. 본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의료인문학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의료윤리? 인문학? 도덕성? 공감 능력? 현재 저희 의학과 1학년이 듣고 있는 의료인문학 수업은 대체 무엇에 관한 것일까요? 저희가 발표할 목차입니다. 1. 의료인문학의 탄생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의료인문학이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세 번째는 의료인문학 수업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실제 참여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인문학의 탄생 배경과 목적에 비추어 그 정의를 찾아보았습니다.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서 인간적인 면보다는 과학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료 과정에서 환자가 소외되면서 전인적인 의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의료인문학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의예과 2학년 동안 의료인문학과 관련이 있었던 수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거서 세미나, 행동과학, 팀스포츠, 사고와 표현이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김재봉 교수님 오거서 세미나 수업 계획서에서 가져온 오거서 세미나 수업 학습 목표입니다. 동료와 의사소통하기, 자신에 대한 비판을 건설적으로 받아들이기, 다른 사람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고 비판하기 등과 같은 점이 눈에 띕니다. 저희 조가 오거서 세미나 수업을 듣고 난 후에 정리해본 수업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먼저 장점으로는 독서를 해서 기본적인 인문학적인 소양을 기를 수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책을 읽고 서평과 독후감을 쓰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발표를 통해 표현할 수 있었다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의실에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효율적인 소통이 부족했습니다. 한 명이 앞에서 발표를 하고 나머지 학생들이 듣고 질문을 하는 형식이었지만 실제로 질문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학습 목표 중에서 서로를 비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즉, 두 번째로 의견 교환의 유도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은 결과 의견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독서를 통한 인문학적 소양에 그쳤다는 것이 약간 아쉽습니다. 다음으로는 사고와 표현 수업의 장점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낙태, 안락사, 원격 의료와 같이 민감한 사례들에 대해 토론하고 관점들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각 주제들에 대해 글을 쓰고 토론을 준비하면서 각각에 대해 배우고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분반으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학생 수가 적어서 토론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고 수업에 대한 집중력과 참여도가 높았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저희가 수업을 들은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의료인문학 교육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주로 임상의사가 될 것인데요. 의료인문학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은 공감과 소통 능력, 그리고 도덕성일 것입니다. 이를 기르기 위해서 적합한 수업 방식은 무엇일까요? 일단 작년 본과 1학년 의료인문학 수업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작년 본과 1학년 의료인문학 수업 때는 동영상 제작이 과제로 주어졌는데
의료인문학과는 관련이 없는 주제들로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USMLE 또는 예과 사용 설명서 등의 주제의 동영상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동영상들을 만드는 것이 의료인문학 수업의 취지와 맞는 과제나 또는 수업 방식이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의 수업 방향이 의료인문학에 적합할까요? 강의일까요? 저희는 우리나라 중등 교과 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왔습니다. 12년간 초등학교 때는 바른생활 수업부터 고등학교 도덕 수업까지 숱한 수업을 들었고 이미 이론은 들을 만큼 들었습니다. 문제는 실천입니다. 그렇다면 독서 수업일까요? 저희는 지난 2년간 오거서 세미나 수업을 진행하며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수업에 대한 참여도가 다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로 독서에 대한 관심이 생겨 독서하는 습관을 길렀을지도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아마 2년간 한 권도 읽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수업 방식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참여 수업은 기존의 독서 수업이나 일방적인 수업 방식과는 달리 토론과 역할극과 같은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효율적인 학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National Training Laboratories에서 제시한 학습 피라미드입니다. 여길 보면 일방적인 읽기와 듣기보다는 참여와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이 더 높은 효율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시하고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여 수업의 형태로 소규모 토론 수업, 역할극, 상호평가, 협력 수업 등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안락사 과연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성 측으로는 안락사 찬성 측으로는 송영기 씨, 반대 측으로 신대철 씨 이렇게 모였습니다. 악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의 입론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안락사를 찬성하는 근거로 치료비를 들겠습니다. 2009년 국립암센터 기준으로 환자의 67.5%가 치료비가 가장 부담된다고 응답했으며 간암의 경우 6,622만 7천원을 부담해야 되며 방광암의 경우 1,612만 6천원을 부담해야 된다고 응답해야 됐습니다. 현재 한국 1년 연소득이 약 2만 2천 불인 현재 자신의 1년 연봉도 넘는 비용을 암에 지불해야 되며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환자의 경우 경제적 비용이 정말 엄청나게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식 또한 안락사에 찬성하는 의견이 대다수인데 2009년 국립암센터 조사 기준으로 1,006명의 남녀가 대답했을 때 찬성이 87.5%로 안락사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가 좀 더 힘들고 어려워진 상황, 지금 87.5%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안락사에 찬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입론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반대측 반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안락사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저희 의사들이 모두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의사는 환자를 끝까지 치료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거에서 벗어나서 환자가 안락사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조언할 정도로 도덕적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자살은 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락사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환자 자신의 의지가 가장 큰데 이는 자살을 사회적으로 만연하게 하는 풍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성 측, 아까 반대 측의 입장에 대해서 반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선 의사가 도덕적 관점에서 부담을 느낀다고 하셨는데 우선 환자 입장이 아닌 의사의 관점에서 의사가 힘들기 때문에 안락사 반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환자를 고려하지 않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호스피스에 참여하는 국민의 여론과 의사들의 인식을 보면은 존엄한 죽음 또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는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9월 여론조사 결과 이것도 국립암센터에서 한 건데요. 73.3%의 국민들이 호스피스를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98.7%의 의사들도 호스피스를 권유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의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연명치료보다는 좀 더 존엄한 죽음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다는 의견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자살의 경우 사회 근간을 무너뜨린다. 또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하지만 저는 이것이 자살의 경우 또 새로운 토론을 할 만한 또 재미있는 주제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짧게 말씀드리겠지만 자살을 일으키게 만든 사회적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좀 더 옳지 않은가.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적 문제들이 좀 더 해결되어야 되지 않나. 먼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반론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반대측. 아까 찬성 측의 입론에 반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찬성 측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도 찬성 측 의견에 대해서 반론해보자면 첫 번째 경제적 이유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유족에게 짐이 많이 되고 그런 점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되긴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환자에게 경제적인 비용이 너무 많이 지출되므로 유족이 그 환자에게 안락사를 강요하는 형태의 악용의 우려가 있고요. 두 번째 이유, 여론조사를 해주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응답한 사람들이 안락사에 대해 얼마나 깊게 생각해보고 대답했는지 미지수이므로 그렇게 의미 있는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실 안락사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고 아직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으며 얘기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토론 잘 해주신 송영진 학생, 신대철 학생 감사드리고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저희가 제작한 토론 수업 예시 동영상을 보셨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모든 학생들을 같은 교실에 넣기보다는 분반을 통해서 소규모 토론 수업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토론 수업의 경우 준비를 통해 상황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으며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수업은 의료인문학과 관련되어 정해진 주제를 토론하고 나머지는 이를 듣고 평가와 추가 질의를 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낙태, 안락사, 이혼, 세대 갈등, 의사에 대한 도덕성, 봉사정신 요구 등의 주제 등을 다룰 수 있겠습니다.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들이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파괴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 정말? 야, 그렇지. 그렇게 생각해 나도. 하지만 불치병 환자에 한하는 것은 너희들- 치료 불가능한 환자가 내일은 치료 가능하게. 야, 너희들 뭐해? 아직도 아까 토론의 열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야? 난 이 안락스 주제에 끝장을 내지 못하면 이틀 밤을 못 잘 것 같아. 아, 신대철!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 야. 한번 토론할까? 그래, 더 한번 찾아보고 자료조사를 한 후에 다시 만나자. 그래. 너 정말 널 반대하는 친구를 만들고 싶진 않아. 하지만 우리 한번 우리의 의견에 대해서 교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좋아. 와, 너희들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토론 수업이, 효과가 있을 줄은 정말 몰랐네? 난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해. 너는 어때?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너무 좋았어. 와, 또 하고 싶어. 다음 주에 난 또 다른. 자, 이상 토론 수업 효과를 보셨습니다. P53이랑 뮤테이션 생겼고, 그 다음에, 칼시노마 소견 보이는데 어떡하지? 네, 환자, 똑똑똑. 네, 환자 들어오세요. 인사 중이네. 네, 여기 앉으세요. 환자분 몇 주 전에 가슴 쪽이 아프시다고 오셨는데 저희가 검사해보니까 유방암 말기시래요. 그래서 이제 슬슬 마음의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제 한 3개월 정도 남으셨으니까 주변한테 말씀드리고 이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치료는 좀 힘드실 것 같고 마음 편히 맛있는 거 드시고 그래도 어떻게 좀 아니요.
이거는 이제 슬슬 전이가 시작돼가지고 힘드실 것 아니요, 같아요. 선생님, 저 진짜 살고 싶어요. 저는 진짜 이대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치료해도 돈만 낭비하시고 아니에요. 별로 도움 안 저 돼요. 한 잔만 어떻게든 마련해 한 잔만 힘드세요. 아, 가족들한테 말씀드리시고 이제 집안 편히 쉬세요.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선생님? 저는 현실적인 이야기 해드린 겁니다. 자, 간호사 다음 분 들어오라 해주세요. 온코진의 발현이 너무 높아. 투명 흑백셀 진의 발현이 너무 낮고. 이거는 100%다, 100%. 없다. 아, 네, 들어오세요. 아니, 지난번 말씀드렸던 건데. 네, 저희가 이게 결과 대장암 말기로 대장암이요? 네, 판정이 왔고요. 제가 대장암이요? 그럼 혹시 살 수는 있는 건가요? 저희가 어떻게 힘드네요. 사실 좀만 더 일찍 오셨어도 치료해볼 텐데 근데 말기라 가지고 저 진짜 몇 년이라도 더 못 사는 건가요? 진짜 이게 어떻게 저 그럼 혹시 얼마 남은 건지. 제가 보기엔 한 4개월 정도 남으셨는데 잠깐만요. 그래도 운동 열심히 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잘 놀러 다니시고 하면은 그래도 솔직히 저 진짜 이렇게 죽을 수 없거든요. 저 진짜 아직 22살밖에 안 됐는데. 저도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사실인 건 사실인데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더 주변 사람들이랑 추억이라도 더 많이 쌓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래도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건 이렇게 위로 드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안하고자 하는 수업 방식은 상황극입니다. 각자의 상황을 돌아가면서 참여하면 그 생각과 느낌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사와 환자, 의사와 간호사, 의사와 의사 같은 다양한 상황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창의적 토론 수업인데요. 창의적 토론이란 배경 지식이나 자료의 준비가 없어도 순수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수업 방식입니다. 여러분, 똥맛 카레와 카레맛 똥이 있다면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수업 방식을 통해서 평소 수동적인 의과대학생에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게 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한 주제가 다소 우스꽝스럽고 수업에 걸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저희는 바칼로레아에서 출제된 주제들을 제안합니다. 이 주제들은 2015년 바칼로레아에서 출제된 주제들인데요. 첫 번째로 예술작품은 언제나 의미를 갖고 있나? 개인의 의식이 그 개인이 속한 사회를 반영하는가? 예술가는 우리에게 뭔가 이해해야 할 거리를 제시하는가? 나는 과거에 내가 만들어온 나의 결과인가? 와 같은 질문을 함으로써 창의적 토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상호평가입니다. 저희는 어떤 기준보다도 동료의 안목이 가장 정확하다 생각했고 이를 상호평가를 통해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호평가는 상대방에게 아쉬운 점이나 좋았던 점을 알려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기대됩니다.
저희 발표를 통해 의료인문학 수업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